2026년 요즘 경제 뉴스 보면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들 막 쏟아져 나오죠. 특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호황이 왜 우리에겐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2026년 슈퍼사이클의 역설,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025년에 4천을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5천,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좀 씁쓸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 같은 건데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새 기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꼽고 있어요. 세상에, 최첨단 기술 기업 옆에 웬 비싼 디저트냐고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농담이 아닌 게 이 화려한 지표들 뒤에 가려진 우리 현실의 괴리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콕 집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경제가 좋다, 주식시장이 뜨겁다, 난리인데 왜 우리 대부분은 이 흐름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다수는 여전히 팍팍한 삶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지금 이 거대한 붐을 이끄는 동력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에요. 바로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메가사이클,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2026년의 사이클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PwC 컨설팅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AI는 단순히 기존 수요를 늘리는 걸 넘어서 아예 산업의 수요 공급 법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시적으로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과거 사이클은 어땠어요? PC나 스마트폰 같은 특정 제품 하나가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반복했죠. 이른바 붐 앤 버스트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AI 사이클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이죠. 이것과 동시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D램, 랜드까지 수요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깊고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는 핵심인 거죠.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가장 중심에 바로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지금부터 보시게 될 숫자들은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200조 원. 키움증권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2026년 삼성전자의 한 해 영업이익입니다. 200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이익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단순히 이익만 많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 사업부 하나만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2천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바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한번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엄청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최고치가 무려 26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그냥 좋게 보나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번 슈퍼사이클을 진짜로 그리고 아주 길게 갈 거라고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AI 붐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거든요. 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PBR이라는 지표인데요. 선진국 시장은 평균 3배, 다른 신흥국들도 1.5배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이나요.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낮은 주주 환원율 같은 문제 때문이었죠.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을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소각하도록, 그러니까 없애버리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핵심은 이런 개혁들이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만들어서 시장 전체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026년은 대체 과거와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거대한 힘이 딱 이 시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기술혁명이 우리가 본 적 없는 규모의 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혁명이 그 부의 가치를 풀어내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펀치와 정책의 펀치, 이 강력한 두 개의 펀치가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역설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만든 엄청난 부의 사이클과 그 부를 더 넓게 나누기 위해 설계된 정책의 전환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의 결합이 과연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개인의 지갑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번 호황은 과연 다를까요?